코딩이 왜 모두가 배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게 모두가 다 배운다고 했을 때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 사회가 됐다는 뜻인 것 같고, 코딩을 모두가 배워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정보화 사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시대의 가장 화두는 영어였던 것 같고 정보화 시대의 제일 화두는 코딩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디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씬에서 요새 가장 주목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의 표현이 아니고요. VC업에서 리틀 이승건으로 불리고 계시는 분을 초대를 해봤습니다. 앨리스의 김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소스의 이승건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굉장한 카리스마, 막 일에 대한 집착, 전략적이고 막 이론적이고 이런 걸로 유명하신데, 대표님은 오늘 딱 뵀을 때는 훨씬 이렇게 유한 인상에 부드러우신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틀 이승건.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열심히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유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타트업 씬에 유명하신 분들께서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혹시 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새벽에 답을 잘합니다. 네. 답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요구까지? 가끔 가다가 네. 메시지 남겨놓고요. 남기시고. 제가 좀 잠을 적게 자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연락을 해도 받으시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유하시지만 상당히 무서운 그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의 이력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엔비디아에서도 인턴을 하셨고 캐나다 애플에도 계셨고 캐나다 통신회사에서 3년간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일하시다가 대학원으로 가서 공부를 또 다시 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워터루라는 대학교가 좀 신기해서 인턴을 총 6번 2년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졸업 요건이라서. 무슨 과 하셨어요? 저는 시스템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고, 한국으로 보면 산업공학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인턴은 대부분 개발 관련한 되게 신기한 회사들 많이 다녔고, 막바지에 애플 캐나다나 뭐 엔비디아 같은 데서 오래 인턴을 하면서 있었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는 캐나다 통신회사 텔러스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일했을 때 저희가 좀 신사업팀이었는데 데이터 분석이랑 뭐 머신러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거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생각을 갖고, 한국에 그래도 다행히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눈에 들어와서 이제 막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가이스트 대학원으로요? 네. 엔비디아 핫하잖아요? 2007년도에 제가 있었는데 네. 2007년도에는 젠슨 황 그 대표님께서 가끔 이제 뭐 연설 같은 거 하실 때 제가 마지막 본 거는 여기 문신을 보여주시면서 젠슨 황 대표님이요? 네, 엔비디아 로고 문신 우리가 인텔을 이길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놀랬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그때 그 당시는 이제 인텔을 이긴다고? 네. ATI에 AMD가 있었는데 거기랑 경쟁하는데 무슨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새 이렇게 올라올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머신러닝도 나오고 데이터 분석 쪽도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에 오셨던 게 신의 한 수인 게, 앨리스라는 회사가 탄생하게 된 이유가 카이스트에 계실 때 코딩 교육을 채점을 하시다가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데 대학교 봤을 때 이런 시스템들이 중앙에서 잘 운영하는 게 있어서 시험 보는 거 같은 경우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만 해도 VM이 떠서 가상 환경에서 이제 시험 보고 이랬는데 코딩 이런 거 할 때요? 네, 그 당시에도 VM이라고 해서 그런 게 됐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종이로 채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8시에 치킨 다 시켜서 새벽 3시까지 계속 채점만. 조교니까. 네. 근데 참 상상이 안 되는 게 컴퓨터 코딩 이런 거잖아요. VM이라고 하면 가상 컴퓨팅인 건데 시스템에 가상으로 들어와서 시험 보고 다시 나가버리는 컴퓨터로 채점하는 걸 텐데, VM까지 안 쓰더라도 하다못해 디스켓에라도 이렇게 해서 제출할 것 같은데 그걸 종이에 쓴다고요? 네, 종이 시험이었죠. 근데 이게 운영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도 500명, 600명 되는 학생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컴퓨터 600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험이라는 건 공평한 게 중요하니까 부정행위 없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 보고선 이걸 좀 해결하면서 인공지능을 하다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한데 그런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1타 한 3P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채점도 빨리 할 수 있고 교육까지도 할 수 있고. 네, 그 당시 2015년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화두였던 그쵸. 시절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생기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좋은 성과도 있어서 그 당시 법인을 세워야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얼떨결에 상금 받으려고 이제 법인을 세웠죠. 그럼 그 채점하는 시스템 자체를 대표님께서 직접 설계를 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도커라고 하는 가상 솔루션이 2013년도에 나왔고 저희가 검토한 거는 2014년도에 도커 환경을 채점하는 환경으로 써보자 해서 거기가 최초였고요. 왜 최초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1000번 켰다 꺼면 버그가 생겨요. 뭔가 에러가 생겨요. 그러니까 네. 저희처럼 쓴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굉장히 유명한 CTO 박정국 님이 오픈소스에 기여를 했고 깃허브에 그런 과정에서 아 이게 좀 새로운 혁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도커 환경의 첫 번째 버전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그 시스템을 저희 공동 창업자 김수인 박정국 이 두 친구가 이제 엄청 고도화 시켜서 솔루션을 상업화 시킨 거죠. 이렇게 솔루션을 만드신 다음에 사업화를 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상금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거기까지는 다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똑하신 분들 모이셔서 상금 딱 받고. 근데 사업화는 또 다른 영역이고 영업도 하셔야 되고 그 방향은 어떻게 뚫으셨어요? 장기 플랜을 저희는 세우지 않습니다. 현재에만 집중을 하는 네. 회사인데 우리는 대학에 넣어야겠다. 이것만 집중을 한 거죠. 카이스트에서 활용해줬으면 좋겠는데 카이스트가 카이스트 출신이라서 써주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외부 서비스랑 비교 엄청 하고 벤치마킹하고 오히려 외부에서 색안경 끼고 볼 수 있으니 너희가 기술력으로 다 입증해라. 이래서 더 힘들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 고도화가 많이 됐죠. 카이스트에서는 잘 쓰였는데 네. 이게 외부로 한번 제가 직접 영업을 해봤는데 네.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문제다. 왜 안 써주시지?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문제가 콘텐츠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카이스트 조교분들은 네. 플랫폼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제도 제공하고 숙제도 내고 하는데 카이스트만 벗어나면 그 콘텐츠를 만들 뭐 시간이나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직접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기업한테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업부터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B2C로도 제공을 해봤는데 B2C 온라인 환경은 사실 이수를 끝까지 시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수율이 너무 떨어졌고 근데 이제 기업은 사장님이 해야죠. 네. 안 하면 승진이 안 되니까요. 네. 뭐 고가 반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운영 정책들이 있고 끝까지 이수를 하게끔 만드는 운영 정책과 그 운영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이 합쳐져서 이수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B2B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활용도를 높여서 B2C도 하고 B2B도 다 해보는데 B2B는 투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장이 작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스러움도 되게 많았고 네. 실제로 B2B에서 운영하시는 교육 회사들을 봤을 때 또 어려움이 좀 많다. 운영의 어려움.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대기업의 사장님, 경영대 나오신 60대 사장님께서 다 푸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저희 콘텐츠를 직접. 그래서 그때 그 대기업 임직원들한테 나도 풀었다. 너희도 풀어라. 난 100점? 니네도 한번 풀어봐. 이렇게 네. 거군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연휴에 전화가 왔어요. 연휴에 콘텐츠에 무슨 오타가 있으니 빨리 고쳐라. 그래서 저 연휴에 일어나서 좀 고치고 있거든요. 고쳤는데 그 이유가 사장님이 풀고 계셨던 거예요. 창업을 이렇게 취재하거나 인터뷰할 때 제일 피해야 되는 표현이 우연치 않게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정말 우연치 않게 여기까지 발전을 해 오셨네요. 우연치 않은 일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은 시도 끝에 있다 보니까 네, 시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셔서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계실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다시 나가실 생각이었나요? 나갈 것 같았죠. 저는 석사 끝나고 제 친동생은 아마존에서 한 10년 일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엔지니어로. 그래서 미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10년을 있게 됐습니다. 카이스트 갔다 대전 갔다가 시애틀 갈 줄 알았는데 서울로 오셨군요. 네네. 지금 앨리스라고 하면 코딩 교육계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2B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앨리스의 솔루션을 쓰고 있고 콘텐츠
앨리스로 교육을 하고 계시고 보면은 초등학교부터 직장인까지 다 앨리스를 많이 배우고 있어서 코딩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좀 여쭤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코딩 정말 몰라서 스크래치를 몇 번 시도해봤는데 저는 블록 쌓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러면 일단 코딩을 정복하는 지름길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코딩을 만약에 배운다고 하면은 배우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셔야 되는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코딩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이 데이터를 이해해보기 위한 도구로서 많이 쓰일 때도 있고요. 그러면 서비스를 만드는 데도 코딩이 쓰이지만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로 코딩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쓰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이걸 정복해야겠다, 이걸 끝까지 뭐 완성해야겠다라기보다는 알아두면 좋다, 알아두면 쓰임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아두면 쓰임이 있는 것 치고는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을 만든 이유가 네. 설치해야 되고 그 설치 버전 확인해야 되고 에러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좀 만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쉽진 않겠지만 네. 점점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고 두려움의 벽을 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것 중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코딩. 만약에 저한테 하루에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은 이것도 코딩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어려운데요. 가장 쉬운 건 그 버튼 하나 클릭해 보는 거. 그것이 눌렀을 때 이게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코딩이니까, 이게 뭐 순차적인지 중간에 가다가 뭐 반복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코딩의 한 일부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딩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딩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분석할 수 있지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일하면서 니즈 중에 하나가 개발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배워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물론 앨리스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니까 뭐 배워야 되지? 무슨 언어를 배워야지?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고, 처음에 코딩 배운다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은 대부분 시작은 쉬운 언어로 하기 때문에 보통 파이썬으로 해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재미를 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과물을 보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방향은 웹 프로그래밍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걸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쓰고요.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썬 쪽을 초심자들은 쪽부터 해보시면 좋겠다. 네. 언어부터 배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코딩이란 이런 것이다, 뭐 예를 들어 뭐 코딩의 이해 이런 거를 보는 게 더 좋습니까? 그건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냐 어떤 취향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일단은 해보자라는 주의라서 저희가 실습 환경이 바로 눈에 띄게 팍 나오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냥 바로 해보자, 그게 무엇인지 다 이해하기 전에 그냥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해보고 그 해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껴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가 초심자가 배우실 때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조금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분야랑 관련된 걸 좀 하시면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예를 들어 뭐 마케터라던가 뭐 아니면은 광고, 아니면 네. 세일즈, 뭐 이런 큰 걸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어떤 좀 언어를 공부하시는 게 나을까요? 보통 엑셀을 많이 쓰잖아요. 네, 엑셀도 네. 결국 데이터잖아요. 엑셀에 있는 포뮬라도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셀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프로그래밍이 어려워지고 코딩이 어려워지는 거는 이 데이터의 그 크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복잡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럴 땐 코딩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엑셀을 파이썬으로 불러와서 그 안에서 코딩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오게끔 할 수 있죠. 보통 엑셀 열었을 때 막 그 로딩이 계속 걸리는 게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니까, 그랬을 때는 그냥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해볼 수 있다. 엑셀에 지쳐 있으신 분들은 파이썬을 한번 배워보시라. 그럼 파이썬도 지치긴 해요. 그래서 일단 엑셀로 할 수 있으면 해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아서 파이썬도 해보고 하는 과정은 좀 지치지만 결국은 뭔가 이뤄냈을 때는 성취감이 높다. 조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엑셀에 자신 있다 이러면 파이썬 한번 도전해보시면 더 나을 수 있겠네요.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의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딩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군이 있고, 개발한 서비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쪽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분석하는 형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에는 엑셀을 많이 썼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엑셀을 잘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딩 언어도 예전부터 유행 같은 게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초심자가 이쪽 언어를 한번 도전을 해보면 IT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예측하기 정말 어렵고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개발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커뮤니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언어가 발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래서 파이썬이 커뮤니티가 많아서 굉장히 발전하는 거거든요. 파이썬은 인공지능에도 쓰고 뭐 웹 개발에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언어들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좀 관심이 가는 언어는 러스트라는 언어가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C랑 C++ 가지고 많이 해서 C 하면 보통 속도가 빠른데 굉장히 어려운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의 새로운 버전인 것 같고 굉장히 관심 가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코딩 잘 하시는 분들은 언어 다 하십니까? 저도 그렇진 않은데요. 프로그래밍 실력 되게 잘하는 공동 창업자 보면 계속 새로운 언어를 시도해봐요. 그게 재밌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개발자는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 드는 게 이게 재밌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게 재밌다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재밌어서 제가 직접 막 언어를 바꿔가면서 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도 있어 보셨고 독일에도 있어 보셨고 한국에도 당연히 있으시니까 다른 나라 배우는 거랑 코딩 다른 언어 배우는 거랑 뭐가 더 어려워요? 색다른 질문인데 솔직히 말하면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딩이 왜 모두가 배워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영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라는 게 모두가 다 배운다고 했을 때 그거에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 사회가 됐다라는 뜻인 것 같고 코딩을 이제 모두가 배워야 된다는 건 정보화 사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로벌 시대의 가장 화두는 영어였던 것 같고 정보화 시대의 제일 화두는 코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돌아오면 영어와 코딩 다 해야 되는 것 같고 자가자다. 그냥 똑같다. 앞으로 AI 사회다고 하니까 인공지능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배우셔야 돼요? 인공지능 부분이 결국 수학적인 게 많아서 이산수학이라든지 통계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서 그런 공부가 좀 어렵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걸 또 프로그래밍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거기다 나중에 가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적인 부분까지 하면 그것도 어렵고 결론은 수학과 프로그래밍이 다 연결되어 있다. 다 해야 되네요. 그거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 쪽도 어떤 언어 위주로 해야 됩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그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텐서플로우나 사이킷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데이터 도메인 지식을 이해하고 대략적인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적용하는 건 그래도 편합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결과를 보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비전공에다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배우시는 이 코딩이랑 그다음에 전공자들,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배우는 코딩이랑 출발점도 다르고 또 방식도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일단 굉장히 전산학적인 접근을 전공자들은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쌓아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전공자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도메인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도메인의 전문 지식과 프로그래밍을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분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단단하게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내 전문 지식을 갖고 이쪽을 어느 정도만 접목시켜 전혀 다른 걸 하느냐 분야 자체가 완전 다른 거군요. 예를 들면 의료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ECG 데이터의 값들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 도메인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해하고 거기에 어떤 프로그래밍 어떤 분석을 적용했을 때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을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딩 관련해서 여쭤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는 도메인 지식이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 코딩이 활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코딩을 알아야 좀 풍부하게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데이터인데 각각의 분야에 더 상세한 데이터들이 나오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형태가 전문 지식을 갖고선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제조의 실질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씩 되고 있어서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운영하고 모을 거냐 이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안 하죠. 그냥 버려지는 거였고 그리고 그냥 사람의 감으로 공장의 운영의 효율을 높였는데 요즘은 공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럼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공장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코딩을 할 줄 아시고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분들이 분석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우리 같은 사람은 하는데 그런 분들은
뭐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공장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공장 데이터들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USB 꼽아가지고 데이터 받아서 네. 그거를 다시 꼽아서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 파이프라인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흔히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하면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클라우드에 다 저장되고 데이터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데이터가 잘 모이지도 않고 데이터가 더럽기도 하고 그런 분석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이런 거를 펼칠 환경 조성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잘 수집하고 모아서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거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분석까지 갈 때 도메인 지식,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이 없는 프로그래머, 그냥 엔지니어 분이 도메인 지식이 없이 만약에 분석을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유의미하고 괜찮은 데이터가 나옵니까? 아니면 무조건 있어야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딜레마인데, 제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팀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런 팀들은 제조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각각의 회사가 협업을 잘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협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공장의 라인에서 이상 감지를 해서 미리미리 파이프라인이 멈추지 않게끔 분석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협업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딩을 배우셔야 되는 분들은 협업할 때 말이 통해서 정도를 위해서 코딩을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코딩을 좀 더 배워서 도메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데이터 분석까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교육을 바라보는 시점이 뭔가 딱 내가 이걸 받았을 때 어떤 결과를 쟁취하겠다,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서 내가 바로 이거를 써먹을 수는 없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이해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오퍼레이션, MLOps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조코딩님이 나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딩은 복붙의 연속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복붙을 해서 언어를 넣어봐서 직접 돌아가는 거 보고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입문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반대로 이해하신 분들도 계셔서 코딩은 그런 거 아니다, 복붙해갖고 하는 그런 게 코딩이 아니야, 댓글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셨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 가면서 쉽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성취감을 갖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다음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좀 더 전체적인 일련의 아키텍처라든지 더 심오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논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으나 이 서비스가 더 복잡해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저희도 기사 쓰거나 이럴 때 내가 익숙한 형식의 기사가 아닐 경우에는 되게 잘 쓴 기사를 보고서 나도 이런 식으로 따라 써야겠다, 물론 똑같이 쓰진 않지만 그런 참고해가면서 쭉 이제 글을 쓰거나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좀 고급스러운 코딩을 하실 때도 다른 코딩이나 이런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거기에서도 좀 더 바꾸거나 내가 다듬거나 뭐 이런 식의 과정도 있어요? 좋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나 구조도 사실 모방할 수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인 것처럼 당연히 차용을 해서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발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쓰는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게 미래에 기반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잘 활용하면 괜찮다. 근데 이제 점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수록 나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